네, 지금부터는 투자해놓은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크게 빠지지도 않는 이런 시장에서 쉬어갈 때 이슈별로 종목별로 어떤 투자 전략이 필요한지 오늘 두 분과 함께하도록 할게요. 업사이클 리서치의 유창희 본부장, 기업공시연구소 변영인 대표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또 저희가 마지막 순서로는 탑픽주를 공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지난주 우리 변영인 대표님의 탑픽주가 두산 에너빌리티였습니다. 우리 대표님이 상승 초입에 있는 종목들을 진짜 잘 잡으시는 것 같아요. 그때 한 27,000원대에서 두산 에너빌리티를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같이 쉬어가는 시장에서도 두산 에너빌리티는 빨간불을 켜고 있습니다. 한 20%대 수익이 나고 있는데 지금 좀 수익을 실현할까요? 아니면 조금 더 가져가 볼까요? 네. 일단 뭐 수주 성과 관점에서 뭐 이 체코의 수주가 재차 좀 지연된 점은 좀 아쉽지만 오히려 좀 기대 요인들이 좀 될 수 있겠고요. 미국의 경우에도 원전 비중을 4배로 좀 늘리는 행정명령에 관련된 서명 이런 부분들한테 기대 요인들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정책 기대감 관점에서 저는 뭐 두산 에너빌리티 경우에는 익절가를 좀 높여가는 전략은 재차 좀 유효하지 않을까 좀 판단되고 있는데 일단 단기 추세전 관점에서 한 35,000원대가 크게 좀 이탈하지 않는다면 보유 의견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두산 에너빌리티는 익절가 35,000원으로 두고 일단 조금 더 보유해보도록 수익 극대화 관점으로 대응해보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단기 급등에 따른 우리 증시 앞으로의 전망이 어떻게 될지 두 분의 의견 먼저 나눠보도록 할게요. 4월 초에 트럼프 관세 이슈로 급락했던 글로벌 증시가 지금 V자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대부분의 종목들이 지금 연고점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요. 유창희 본부장님, 네. 그동안 쉬지 않고 달려온 만큼 당분간 우리 국내 증시 조정이 좀 있을까, 기간 조정이 있을지 이 부분 궁금하고요. 아니면 전고점을 뚫을 수 있을 만한 그런 추가 상승이 나올지 어떻게 보실까요? 시장 전망. 저는 5월 달 증시가 종합주가지수 기준으로 친다라면 한 2,700 이상으로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5월 달 사실은 이제 시작이거든요. 지난주까지 연휴였고 그러면 앞으로 남은 기간이 실거래일로만 해도 12일 이상 남았기 때문에 약간 옆으로 횡보하는 모습 살짝 조정은 줄 수 있겠습니다만은 큰 조정, 우리가 우려할 정도의 조정보다는 제한된 조정, 그리고 오히려 고점을 갱신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특히 이번 주하고 지난주하고 또 다른 점은 이번 주에 오늘은 비록 외국인 선물 매도가 나오고 있지만 어저께까지 보신다라면 상당히 공격적인 선물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유가증권 시장에서도 상당히 강하게 매수가 유입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도 지금 외국인들 1,300억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삼성전자라든지 하이닉스 쪽에 좀 집중된 부분들은 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난 3월 달 강하게 올라왔을 때 보시면 삼성전자 거의 한 3조인가요? 4조 정도 매수해주면서 주가지수가 한 150포인트 정도가 올라갔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삼성하고 하이닉스를 두 종목을 동시에 매수하고 있다는 걸 감안한다면 그때보다 더 강한 상승세가 이어질 가능성을 열어놓고 시장을 대응하는 게 맞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기간 조정 이후 추가 상승을 대비할 필요가 있다라고 긍정적인 코멘트 해주셨습니다. 네, 그래도 증시 반등을 또 기대해 볼 수 있을 만한 그런 호재성 이슈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사우디에 이어서 카타르와도 빅딜을 맺으면서 지금 순조로운 중동 순방에 나서고 있습니다. 카타르에서도 대규모 수출과 투자 유치 거래를 체결하면서 국가의 안보와 또 이 오일머니를 지금 교차하는 안보 경제 패키지 거래를 잇따라 성사시키고 있는데요. 변영희 대표님, 네. 이런 거래로 지금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섹터들이 돌아가면서 상승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반도체가 오르더니 그 뒤를 로봇이 이어받았고요. 또 최근에는 우주항공 쪽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시세 연속성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만한 섹터는 어디로 보고 계실까요? 오늘 수급 동향을 보면 로봇주도 그렇게 좀 강한 모습은 좀 아니었고요. 우주항공 관련 종목들의 경우에도 수급 정책 흐름들 좀 보여주고 있는데 물론 뭐 미국이 16일 옵션 만기를 좀 앞두면서 기술주 중심의 뭐 리밸런싱이 좀 있는 그런 영향도 일부가 좀 있지만 일단 성과적인 측면을 보면 사우디와 이 투자 포럼을 통해서 얻어진 전체 이 AI 칩에 관련된 향후 4년 동안 공급되고 있는 전체 이 블랙엘 칩의 공급 기한량이 7억 2천만 달러죠. 이 부분이 일회성 성과 요인들보다는 차후 순방을 앞두고 있는 아랍에미리트에서 뭐 최근에 나왔던 내용들을 보면 향후 10년간 50만 개 이상의 AI 칩에 관련된 공급 계약도 체결할 수 있다는 가시성들이 재차 좀 부각될 수 있는 부분들 좀 주목을 해보면
일단 중국의 반도체 수출 규제로 인해서 타격이 좀 불가피했던 엔비디아가 오히려 중동향 AI 모멘텀에 관련된 수혜를 조금 더 이어갈 수 있는 그런 기대 요인들을 주시해 본다면 이런 부분들이 HBM 반도체 밸류체인을 구성하고 있는 종목들의 낙수 효과로 좀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단순한 기대 요인들보다는 실질적인 어떤 계약 성과가 실제 실적과 좀 연동되는 그런 효과적인 측면에서 고려해 봤을 때 오히려 반도체 섹터에 좀 큰 수혜로 좀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해 보겠습니다. 네, 반도체 섹터에 한 표를 던져주셨고요. HBM 밸류체인 종목들에 계속해서 눈여겨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그럼 다음으로는 오늘 호실적에 주목받는 섹터들 하나하나씩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먼저 엔터주 이야기부터 나눠보겠습니다. 엔터주 가운데에서 그동안 상승폭이 덜했던 JYP 엔터가 오늘 강하게 오르고 있습니다. 현재도 8%대 가까운 급등세를 보이면서 74,600원 구간을 지나가고 있는데요. 1분기 호실적을 기록했고요. 2분기에도 더 좋은 실적을 가질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유창희 본부장님, 네. 지금 엔터 4사 가운데서 유일하게 지금 JYP 엔터만 신고가를 찍지 못했습니다. 전고점 87,400원까지 추가 상승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뭐 전 충분히 갈 수 있다고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하이브가 그러니까 사실은 SM하고 YG 엔터테인먼트는 상당히 좋은 주가 흐름을 이어왔었고 하이브하고 JYP는 약간 부진한 모습이었는데 하이브마저도 최근에는 신고가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는 거죠. JYP는 지난 3월 초에 실적에 대한 불확실성, 우려감이 좀 나오면서 주가가 좀 하락세가 나왔었는데 사실은 JYP가 실적이 안 좋을 이유가 없었거든요. 근데 좀 그때 좀 과도한 약간 부정적인 우려감으로 주가가 좀 단기 급락이 나왔었고 추가 하락보다는 이제 반등에 좀 이어가는 가운데 1분기 실적 예상보다 나쁘지 않았고 2분기 실적부터 본격적으로 상승한다는 부분들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러면 저는 그 중국 한알령 해제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그리고 사실은 그동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작년 12월 이후에 약간 공영 같은 게 조금 좀 미뤄지거나 취소된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게 이제 올해 이제 상반기 이후에 순차적으로 진행한다라는 거죠. 거기다 해외 공연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감안한다라면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지난 2월 달 고점 그 이상도 가능하다. 사실 엔터사 중에서는 JYP 엔터테인먼트가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다 전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JYP 엔터는 전고점 8만 원대까지 추가 상승하기를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또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수급이 들어오고 있으니까요. 추가 상승세 눈여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쌈지 엔터가 초통령, 이 하추핑의 효과에 힘입어서 지금 30% 가까운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유창희 본부장님, 네. 그때 우리 본부장님이 따님이 하추핑 좋아한다고 그때 네. 쌈지 엔터를 소개해 주셨던 게 좀 기억이 나거든요. 네. 지금 이틀 연속 신고가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보유자분들 그리고 신규 매수하시려는 분들 어떤 대응 전략이 필요한지 한번 짚어주실게요. 네, 쌈지엔터는 꾸준하게 몇 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상당히 이게 그전하고의 분위기가 그러니까 한알령 해제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컨텐츠 쪽으로도 간다라면 사실은 약간 저연령층의 컨텐츠 규제가 더 빨리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뭐 어저께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좋은 실적이 나오면서 어저께 상한가 마감했고 오늘도 지금 거의 상한가 언저리에 좀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사실은 지금은 좀 신규 매수가 좀 부담스러운 자리인 건 맞아요. 하지만 여기서 가파른 가격 조정이 아니라 기간 조정이 나온다라면 우리가 고점을 함부로 예단할 필요가 없는 게 한알령 해제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도 좀 있고요. 또 지난주인가요? 보면은 2월 달 출산 수가 계속 증가하는 흐름들을 보여줬다라는 것이죠. 거기다가 어찌됐든 대선 공약, 이건 여야 상관없이 항상 있는 게 저출산 대책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또 이런 쌈지 엔터 같은 경우는 또 수혜를 입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은 추세는 꺾이지 않았다. 다만 이틀 동안 주가가 60% 정도 올라왔다는 얘기는 조금은 쉬어갈 수밖에 없는 구간이기 때문에 좀 비중이 많으신 분들은 좀 비중을 좀 줄여놓고 다시 재접근하는 자리를 한번 찾아보시면 좋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쌈지 엔터는 단기적으로 너무 올랐기 때문에 일부는 수익을 실현해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이렇게 K엔터 콘텐츠 쪽이 강한데요. 그 외에 또 K푸드 열풍이 올해도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삼양식품의 주가가 심상치 않더니 오늘 황제주 자리를 넘봤습니다. 현재는 약간의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99만 4천 원 구간 지나가고 있고요. 오전에는 101만 원으로 황제주 자리를 넘봤습니다. 변영인 대표님. 네. MSCI에도 편입될 것이란 호재까지 겹쳤어요. 오늘 신고가를 찍었는데 삼양식품은 앞으로 상방 어디까지 좀 열어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 뭐 중요한 게 상방 매물대가 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익절가를 좀 높여가는 전략은 재차 좀 유효한데 과연 이제 수급의 연속성을 더 가져갈 것인가? 해당되는 어떤 상승 기조는 실적에 관련된 기대감, 그리고 해외 수출의 확장성 기조, 그리고 여기 대해서 MSCI에 관련된 편입 기대감이 주가에 뭐 상당히 좀 선반영됐다라고 볼 수 있겠고 30일 리밸런싱을 좀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관련된 어떤 기대 요인들이 일부 좀 세트된 부분들이 오늘 신고가 경신 이후에 일부 차익 매물이 좀 나오는 그런 어떤 원인으로 좀 판단되고 있지 않나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요. 여기도 해서 뭐 1분기 실적이 아직 발표되지 못했지만 컨센서스를 좀 부합하는 또는 소폭 좀 상회하는 실적 기조가 좀 예상되고 있고 해당된 실적 기대감들은 재차 주가에 좀 반영됐던 측면들인데 오히려 좀 기대 요인들의 관점에서는 3분기죠. 7월부터 좀 가동을 앞두고 있는 밀양 2공장의 초기 가동률이 매우 좀 중요한 그런 부분들이고 초기 가동률이 50%를 초기에 좀 상회해 준다면 연간 분기 기준에서 한 1,000억대에 대한 이 매출 기여 효과로 좀 이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실적의 어떤 성장 기조 그리고 해외 수출 기조에서는 조금 더 기대할 수 있는 요인이 좀 될 수 있지 않을까. 다만 좀 우려스러운 부분들은 지금 고가 형성하고 난 이후에 실적에 관련된 기대감들을 많이 반영시켜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만약에 2분기 또는 3분기의 실적이 시장의 전망치보다 소폭 좀 하회하는 어닝 미스가 만약에 있다면 이게 저는 조정이 좀 빌미가 좀 될 수 있지 않을까. 다만 이제 실적 기조가 예상치를 좀 상회하는 기조를 조금 더 보여준다면 수급의 연속 성과는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겠고 90만 원대를 좀 지지선을 봐서 90만 원이 이탈되지 않는다면 저는 보유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삼양식품도 익절가 90만 원 선을 염두에 두고 계속해서 조금 더 보유해보자. 그리고 오는 7월에 밀양 2공장 가동에 따른 또 실적 개선세를 확인해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 다음으로는 신재생 에너지와 방산주 한번 진단해 보도록 할게요. 어제 시장에서 뜨겁게 주목받았던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들이 오늘 장 초반에 조금 수급이 들어왔다가 지금은 다소 쉬어가고 있습니다. 8호 정도만이 지금 상한가에 거래되고 있고 나머지 뭐 태양광, 풍력주들은 다 보합권 수준에 머물러 있는데요. 유창희 본부장님. 네. 어떤 분들은 지금같이 이렇게 눌림목 구간에 있을 때 매수에 나서야 된다라는 의견을 제시하시더라고요. 태양광과 풍력 그리고 원전 중에서 지금 더 시세 연속성이 있을 만한 수급이 더 들어올 수 있을 만한 섹터는 어디인지 궁금하고요. 또 신재생 에너지 전망도 같이 말씀해 주실게요. 저는 원전을 계속 꾸준히 봐야 된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우리나라도 중요하겠지만 해외에서의 어떤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원전에 대한 어떤 관심을 꾸준히 가져가자는 얘기는 그전부터 해왔었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풍력이라든지 태양광이 움직이는 부분들. 사실 태양광 같은 경우는 한 2주 정도 됐죠. 그때 이제 미국에서 관세 관련돼 가지고 좀 이제 반사 이익을 누릴 수 있는 이슈가 좀 있었기 때문에 태양광이 한번 움직임이 나왔었는데 그 다음에는 정책에 대한 어떤 기대감인 것 같아요. 어쨌든 이제 이제 지지율 1위를 보이고 있는 후보께서 상당히 에너지 쪽에 대해서 강하게 이야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좀 대변화가 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또 하나는 그전 정부에서 이 신재생 에너지 시장에 대해서 상당히 좀 투자를 많이 저해시켰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게 줄어든 게 회복만 된다고 하더라도 관련된 산업에 대한 관심도는 꾸준히 높아질 수 있다고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사실 태양광은 좀 많이 올랐다는 인식이 좀 있기 때문에 풍력 쪽에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겠고 또 풍력을 보실 때 이게 우리가 옛날처럼 산에다가 풍력 발전을 대단지를 설치하는 게 아니라 해상에다가 대단지를 설치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와 관련해서 해저 케이블 같은 거 이쪽에 강점이 있는 기업들 뭐 LS 서브마린 같은 기업들 꾸준히 같이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어쨌든 신재생 에너지가 단지가 조성될 때 태양광이든 풍력이든 같이 가는 게 또 전력 인프라 쪽이기 때문에 관련된 기업들 꾸준히 같이 묶어서 바라보시면 좋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원전주들은 계속해서 봐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태양광보다는 풍력주들이 일단은 조금 더 저평가됐다, 트레이딩 유효하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어제 장 마감 이후 현대 로템이 1분기 호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이 K방산의 위력을 다시 한번 증명해냈는데 하지만 오늘 현재 현대 로템의 주가는 한 1%대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변영희 대표님, 네. 방산주가 전반적으로 좀 조정에 들어간 모양새예요. 오늘 또 현대 로템은 대만에서 무인 전동차 수주 4,200억 원 규모의 공급 계약 소식까지 전했는데도 1%대 하락세를 보이고 있네요. 고밸류에 대한 부담이 좀 있는 것 같은데 방산주 앞으로 조정이 좀 길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실까요? 네. 방산주든 뭐 조선주든 주가 좀 너무 많이 급등하다 보니까 이 고평가 논란이 좀 재차 부각된 점은 오히려 고평가 논란이 재차 부각될 때 주가 더욱더 좀 상승했던 흐름들 좀 보여줬고요. 이 부분은 실적에서 좀 증명을 했고 여기서 일회성을 좀 그치는 실적인가 또는 수주의 어떤 여력이라든가 수주의 연속성을 좀 보여줄 수 있는가 이 부분이 좀 중요할 텐데 현대로템의 경우에는 1분기 호실적은 어느 정도 좀 예상됐던 수치고요. 4대 방산주 중에서 한국항공우주를 좀 제외한 3사가 일단 이 시장의 어떤 전망치를 좀 크게 상회하는 실적을 좀 기록했기 때문에 이런 기조는 1분기에서 2분기까지 더 확장될 수 있는 그런 기조를 좀 주목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1차 실행 계약이 한 180대입니다. K2 전체의 1차 실행 계약 대수가 180대인데 지금 올해 연말까지 96대의 잔여 물량들이 남아 있고요. 이게 2분기와 3분기 그리고 4분기로 이어지는 구간에 모두 다 인도가 좀 가셔야 된다라는 관점에서 보면 2차 실행 계약은 180대에서 많게는 220대까지도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12월 달까지 2차 실행 계약을 완료하지 못했는데 이번 2분기 또는 3분기 안에 2차 실행 계약이 좀 가셔야 된다는 관점에서 현대로템의 경우에는 이런 그 부분들이 오히려 주가의 어떤 상승 여력 내지는 기대 요인들이 좀 될 수 있다는 점 참고하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이어서 뭐 로마니아라든가 뭐 아랍에미리트 등의 뭐 중동양의 지상무기 관련된 도입 이슈들이 재차 좀 더 부각이 좀 된다면 현대로템의 경우에는 수주 연속 성과로 인한 추가적인 어떤 상승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사거래일 동안 한 15.9% 정도가 좀 하락을 했습니다. 오히려 저는 현재 구간을 좀 분할 매수 관점에서 좋은 기회를 좀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표현드리겠습니다. 네, 오히려 현대로템 지금처럼 이렇게 눌려 있을 때가 매수의 기회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잘 참고하셔서 대응해 보시길 바라면서 마지막으로는 개별 이슈로 주목받고 있는 종목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최근 HMM이 4거래일 연속 상승하면서 소외주에서 탈피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세종시에 위치한 해양수산부를 부산으로 이전하겠다라고 밝혔고요. 이 대한민국의 가장 큰 해운사가 HMM인 만큼 그 HMM이 부산으로 옮겨가도록 하겠다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변영희 대표님, 네. 이게 주가 상승의 트리거가 되더라고요. 부산으로 옮기는 게 좋은 건가? 저 궁금하긴 하던데 HMM 추가 상승을 기대해 볼 만한 또 다른 모멘텀이 있을지도 짚어주시죠. 네, 오늘 급등의 원인 한 두 가지 정도로 해석을 해볼 수 있겠는데요. 어제 발표됐던 1분기 실적, 이 부분이 1분기 컨테이너 운임지수가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뭐 기대치를 좀 상회하는 호실적이 오늘 주가 상승의 가장 큰 원인이 좀 되지 않았나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1분기 컨테이너 운임지수의 평균선이 한 2,100선입니다. 3월 말 기준에선 1,300선까지 좀 하회했기 때문에 해운주가 2분기 그리고 3분기까지 관세 리스크로 인한 물동량 감소에 관련된 노이즈가 재차 좀 부각이 되면서 수급 정체로 좀 이어졌었고요. 이 부분이 4월 기점으로 한 1,400선까지 회복세를 좀 보였다는 점은 1,300선을 바닥권으로 해서 해상운임지수가 향후에 관세 리스크가 점진적으로 좀 완화될 수 있는 그런 기대감 이런 것들이 재차 좀 수급의 어떤 부담 완화로 좀 작용하지 않았나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1분기 실적 기조가 일단 운임지수의 연동 효과는 좀 논외로 OPM이 한 21%대로 좀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견조한 실적은 4분기에 이어서 1분기에도 안정적인 이익 기조를 좀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관세 리스크가 완화되는 국면이라면 HMM의 경우에는 미주노선에 관련된 운임지표가 크게 좀 개선될 수 있는 기대 요인들이 좀 될 것이고 여기 더해서 이재명 후보가 뭐 북극 항로에 관련된 개척 발언 그리고 여기 더해서 HMM의 뭐 본사를 뭐 부산으로 좀 이전하겠다 이런 부분들은 단순한 본사의 어떤 이전 효과들보다는 북극 항로에 관련된 정책이 현실화가 좀 되는 부분들 그렇다면은 노선이 확장되는 부분들에서 컨테이너의 전체 비중을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HMM이 해운주 안에서는 가장 큰 수혜가 좀 될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감들이 오늘의 어떤 수급의 연속성들을 좀 더 보여주고 있지 않나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당분간
정책의 기대감들은 조금 더 이어질 수 있다라고 지금 참고해 보겠습니다. 네, 해운주 안에서 HMM 이 대장주 흐름 앞으로 눈여겨보시기 바랄게요. 마지막으로 최근에 양자 컴퓨터 관련주들로도 수급이 들어오고 있어서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유창희 본부장님, 네. 미증시에서도 리게팅 컴퓨팅이라는 이 종목들, 양자 컴퓨터 관련주들이 또 급등을 하더라고요. 네.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만 좀 대응을 해봐야 되는 것인지 대응 전략 세워주실까요? 사실은 이게 좀 접근하기 좀 어려운 쪽이 양자 컴퓨팅 같아요. 사실 우리나라는 약간 보안 관련돼서 일부 좀 양자 기술을 좀 일부 활용하고 있다라고 있는 것이지, 뭐 IBM이나 구글, 뭐 해외 기업처럼 이 양자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정도 수준은 아니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최근에 SK텔레콤의 유심 사태로 인해서 보안주가 움직일 때 일부 반응은 하긴 했습니다만은 큰 시세를 내주고 있지 못하다는 부분들. 오히려 AI 소프트웨어 혹은 응용 AI 시장에 대해서 계속 정책이라든지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 본다면 양자 컴퓨팅은 좀 이슈가 좀 소멸하고 나서 주가가 충분히 하락했을 때 또 이슈를 기다리면서 일부 매수는 가능하겠지만 시장을 선도하면서 끌고 갈 수 있는 섹터는 아직은 아니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양자 컴퓨터 관련주 대응 전략까지 세워봤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두 분의 탑픽주 공개해 볼게요. 먼저 유창희 본부장님, 오늘 어떤 탑픽주 준비해 오셨어요? 네, 저는 이제 반도체 관련된 종목군 중에서 이제 신규 상장주였던 M디바이스라는 회사를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어쨌든 이번에 이제 계속해서 사우디라든지 중동, 트럼프 대통령이 이쪽에 순방을 하면서 약간 반도체 시장, 특히 데이터 센터에 대한 불확실성은 상당히 해소가 되었다 생각 좀 하고 있어요. 또 이제 중국과의 관세 협정이 잘 될 수 있다는 어떤 기대감들도 전 반도체 쪽에 대한 관심을 꾸준히 가져갈 수 있는 분위기라 생각하고 있는데, M디바이스는 사실은 중국향 매출 비중이 98%입니다. 근데 중국이 계속해서 AI 굴기를 선언하고 있고 관련된 투자를 계속 늘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DDR5라든지 SSD 관련해 가지고 M디바이스의 어떤 제품이 중국 업체들보다 한 2세대 정도 앞서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기술 격차가 좀 있고 중국에서 고사양 반도체, 특히 DDR5 같은 제품의 수요가 더 늘어난다면 M디바이스의 어떤 매출도 같이 동반해서 늘어날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 중국 규제가 좀 완화될 수 있다는 부분들도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주가는 계단식 상승을 보여주고 있어요. 한번 상승하고 나면 횡보하고 또 상승하고 나면 횡보하는데, 오늘까지 해서 한 7거래일, 8거래일 좀 횡보를 좀 하고 있는 거 본다라면 충분히 모멘텀이 나왔을 때 2차, 3차 상승을 할 수 있는 위치라고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 목표가는 16,000원 정도 열어놓고 있고요. 그리고 12,500원, 최근에 횡보하던 저점이 12,500원이기 때문에 12,500원만 크게 이탈하지 않으면 손절가 짧게 놓고 분할 매수도 가능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유창희 본부장님의 M디바이스 이야기 나눠봤고요. 이어서 우리 변영희 대표님의 탑픽주도 바로 공개해 볼게요. 두산 에너빌리티 후속주 어떤 종목 준비해 오셨어요? 네, 저는 로봇 섹터에서 클로봇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보합권에서 약세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정책 기대감들이 최근에 어떤 단기적인 어떤 수급 기대감으로 좀 작용을 했고요. 2분기 말이죠. 이제 6월부터를 좀 기점으로 보면 휴머노이드 로봇에 관련된 다양한 재료들, 다양한 이슈가 재차점 부각될 수 있는 기대 요인들을 선침의 관점에서 접근하기 좀 좋은 종목이 좀 되지 않나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로봇 제어 플랫폼 그리고 자율주행 이성 로봇의 기술 강점을 갖고 있는 기업인데, 이 보스턴 다이내믹스죠. 로봇계 스팟의 공식 유통사입니다. 여기 관련된 향후의 사업 시너지. 지금 로봇에 관련된 관제 제어 플랫폼을 국내에서 좀 가장 큰 기술 강점을 좀 갖고 있기 때문에 해당된 기술을 단기적으로 좀 보자라고 좀 말씀드리겠고, 목표가 22,500원 그리고 손절가 17,500원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변영희 대표님은 로봇주 안에서 쉬어갈 때 담아보자라는 전략으로 클로봇을 오늘 탑픽주로 소개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오후 12시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